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현대소설 중에서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점은 학생들이 이제 현대소설 이론 중에서도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시점은 볼 시자의 측면 점자예요. 그러니까 보는 지점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칭은 사람 인자의 칭할 칭자거든요. 사람을 칭하다라는 뜻이고, 1인칭은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3인칭은 이야기의 화제가 되는 대상이 이제 3인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어떤 남자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면 그 남자 연예인 3인칭 뭐 그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인칭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만약에 나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1인칭 시점이죠. 자, 그러면은 자기랑 관련된 얘기를 한다. 자기 속마음 얘기하고 자기와 관련된 사건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다. 이때 다른 인물이 여러분들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이때 나라고 하는 거는 관찰자가 돼요. 1인칭 관찰자 소설이 되겠죠. 그쵸? 관찰자 시점. 자, 그래서 다른 인물이 주인공, 내가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이 겪은 사건을 내가 소개해주고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3인칭 시점인데 인물에 대해서 관찰만 한다. 인물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고 걔가 지금 뭘 먹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걔 행동을 보여준다든지 걔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고 걔가 무슨 대사를 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보여준다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인데 이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소나기라는 소설이 3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이고요. 대부분의 소설들은 3인칭 시점의 소설들은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자, 그래서 인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준다. 인물의 속마음이 뭔지 이런 것들, 과거가 뭔지 다 상세하게 다 설명해준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쵸?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이라고 인정받는 소설 수가 굉장히 적고 그냥 현대소설 소나기 대부분의 3인칭 소설은 전지적 작가라고 보면 돼요. 1인칭 소설은 소설가가 있고 서술자가 있는데 서술자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면서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자기 얘기하면 주인공, 자기가 다른 얘기,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주로 한다? 그러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 다음 3인칭 소설은 소설가가 있고 서술자가 바깥에 있어요. 자, 바깥에서 해당 등장인물에 대해서 행동만 보여주고 걔 대사만 보여준다? 관찰자 시점.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을 다 꿰뚫고 있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얘기하니까 그 주인공 내면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이 보고 듣고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독자에게 전달이 안 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은 장모님은 자기 남편이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사위가 장인어른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막장 드라마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장인어른이 결혼을 안 시켜주고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고 나에 대해서 일만 시켜 먹으니까 내가 대릴 사위로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농사를 몇 년 동안 지어줘야 이 집 딸이랑 결혼할 수 있는 상태인데 자꾸 장인어른이 욕심을 부려서 얘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계속 결혼 안 시켜주고 하니까 장인어른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싸우는 게 얘가 원래 되게 순둥인데 이 집에 딸이 성례시켜 달라고 해, 아빠한테 말해, 이런 식으로 좀 부추겨서 얘가 지금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순이가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야겠지 이러면서 얘가 지금 정순이의 마음에 대해서 추측하죠. 정순이는 내 편 들겠지 이러면서.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근데 이게 웬일인가, 정순이가 내 편 안 들더라 오히려, 뭐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의식의 흐름 기법을 보면은요, 인물의 의식이 흐르는 대로 이제 서술하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은요, 우리가 이 생각했다가 의식이 흘러간 대로 보면은 또 저 생각하다가 또 이 생각했다 하죠. 그게 소설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 쓰인 소설을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 했다가 갑자기 저 말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물 흐르듯이 쭉 나타내요. 자, 커피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옛날 생일 살아온 거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 던졌다가 금붕어 이야기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자, 우리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나가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가 등장하지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관찰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그거는 그의 사랑법이었을 것이다.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랑 이제 여기에 나온 남자아이랑 곱단이라는 애가 서로 좋아하거든요. 곱단이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그가 곱단이를 끌고 다니는 걸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주인공에 대해서 나아가 서술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못 믿어온 서술자라는 게 있는데요. 서술자가 못 믿어온 인물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리거나 어린아이 서술자가 사건을 보면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잘못된 가치관, 이제 썩은 생각을 가진 그런 이제 서술자가 등장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어린 서술자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한 유치원 다니는 나이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새를 들어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돌아가신 아빠의 친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랑 그 아저씨랑 약간 서로 좋아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오키가 나거든요. 나한테 계속 심부름 시켜요. 둘이서 이거 아저씨 갖다 드려라, 이거 엄마 갖다 드려라,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지금 엄마랑 아저씨랑 서로 좋아하는 관계인지 전혀 눈치를 못 채죠. 어리니까. 그래서 얘가 아저씨가 갖다 드리라고 하는 거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가 파랗게 질렸다. 근데 파랗게 질린 이유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자, 여기도 나오죠?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 왜 그런지 잘 모른다. 아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3인칭 관찰자 시점 볼게요. 관찰만 해요. 자, 그러니까 서술자는 작품 바깥에 있으니까 인물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인물의 이름을 부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고, 여기 소나기라는 소설이 나오는데요. 이 바보 하면서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돌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조약돌을 던졌다는 얘기만 나오지 소녀가 소년을 좋아해라는 말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절대 서술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죠.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과거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 상세하게 서술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초점화라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에 자주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거예요. 특정 인물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적어주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속내에 대해서 다 알려주잖아요. 등장인물의 내면에 대해서.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 소설 중에서도 장면에 따라서 초점화를 쓸 수도 있고 초점화를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인물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산떼기라는 이제 시골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이 시골 아주머니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자기가 자던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자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옛날에 화장실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산떼기 아주머니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찾았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볼일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여기 보면은 화산떼기는 이라고 하기 때문에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화산떼기는 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3인칭 소설인 건 맞죠, 그쵸? 여기까지 인정하죠. 자, 날이 새면 싶었다. 그럼 등장인물의 이름도 마음도 알려주고 있으니까, 내면도 알려주고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확실히 맞아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확실히 맞는데, 그는 잠이 왔다. 왜?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참아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산떼기의 눈으로 지금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초점화가 쓰인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또 3대라는 소설이 있어요. 3대. 3대라는 소설에서 주인공이 덕기가 있고, 자, 덕기 말고 주변에 덕기 아버지인 조상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상훈이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교회 사업하고 뭐 사회 사업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덕기 친구, 자기 아들이 덕기인데, 덕기네 학교에 경애라는 애가 학교를 다니는 여자죠. 경애라는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일제강점기. 경애는 아버지가 이제 독립운동가라서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잘 못 마칠 것 같으니까 상훈이가 경애한테 이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요. 이제 학교 잘 마치라고 졸업하라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경애가 상훈이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라고 하니까 상훈이가 경애를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제 경애는 이제 술집을 운영하면서 딸을 혼자 키워요. 그러고 이제 상훈이를 다시 만나서 복수할 날을 기다리죠. 그 상훈이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훈이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낮에는 유치원 선생님인데 밤에는 술집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상훈이가 이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술 먹고 있는데 거기에 경애가 찾아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초점화가 시작돼요. 소설에서. 상훈이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경애는 이 연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 이 여친은 저 여자 누구지? 라고 생각했다. 상훈이는 이거 재밌겠는데? 재미있게 일이 펼쳐지겠는데? 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상훈이 눈으로 사건 봤다가 경애의 눈으로 봤다가 여친의 눈으로 사건을 봤다가 그 다음에 상훈이 눈으로 사건을 보고 동일한 장면에 대해서도 인물이 다양할 때는 그 각각의 인물에 초점화해서 이제 사건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점과 거리 보면은요, 얼마나 심적인 거리가 가깝고 머느냐 그런 의미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많이 주죠. 주인공 시점은 자기에 대한 정보 독자에게 많이 쏟아내고, 전지적 작가 시점도 서술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많이 주잖아요.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죠. 그러니까 둘이는 가깝게 지내면 돼요. 반대로 우리 독자들은 서술자랑 가까우면 되고 인물이랑은 멀어도 되죠. 그쵸? 서술자한테만 귀 기울이면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독자랑 서술자 사이가 멀어요. 왜냐하면 서술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인물한테 가깝게 가야 돼요. 그래야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계속 그냥 풀어서 쓴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인물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난 거고, 여러분 앞으로 시점 파악을 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했던 게 의식의 흐름 기법, 그 다음에 초점화, 특히나 초점화는 중요하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나를 가르치던 현대소설 교수님이 수능 출제를 하러 가셨을 때 초점화를 실제로 수능에 많이 내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점화는 항상 나오는 개념이니까 여러분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